이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1시간 정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코딩 한 줄도 하지 않았고요. 디자인 툴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접속 가능한 라이브 웹사이트가 만들어졌고요. 네, 안녕하세요. 솔로프러너 랩입니다. 여러분 구정 잘 보내셨나요? 지난번에는 클로드와 구글 AI 스튜디오 그리고 엔티그래비티로 대시보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디어는 있으신데 웹사이트를 못 만들어서 시작도 못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외주를 주자고 하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워드프레스나 부트스트랩 테마를 사서 직접 고치려고 하니까 원하는 퀄리티가 잘 안 나오고요. 결국은 HTML이나 CSS를 직접 공부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핫했던 그 AI 웹사이트 빌더 있잖아요.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아직은 역시 원하는 퀄리티의 웹사이트를 뽑아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글의 무료 AI 툴들을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개발자를 옆에 앉혀두고 저 사이트 느낌 알지? 저런 톤으로 내 사이트 하나 만들어줘 라고 말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 이겁니다. 먼저 만들고 싶은 웹사이트를 간단히 기획을 하고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이트를 찾아서 그 사이트의 디자인을 추출해서 내 사이트에 적용하고 재구성하는 것. 그리고 21 First나 코드펜 같은 곳에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 컴포넌트를 골라서 수정까지 해보는 것. 이 전체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참 지난번 대시보드 만드는 영상에서 잘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사용할 구글의 AI 툴들의 역할 차이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구글 스티치는 디자인 전문 팀장님인데요.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어줘라고 하면 동시에 3가지 디자인의 프론트엔드를 뽑아주기도 하고요. 페이지별로도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료 툴이고요. 다만 이 프론트엔드에 특화되어 있어가지고 실제로 작동하는 앱이나 백엔드 코드를 짜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글 AI 스튜디오인데요. 지난번 대시보드를 만들 때 썼었죠. 프론트엔드뿐만 아니라 백엔드 로직까지 모두 가능하지만 웹상에서만 테스트하고 돌아가는 한계 때문에 로컬에서 직접 데이터를 연동시켜 주거나 API를 연결하거나 이렇게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티그래비티 팀장님인데요. 엔티그래비티는 실제 제 로컬 파일에서 돌아가는 개발에 강한 팀장님이죠. 그래서 제 로컬 PC에서 어떤 슈퍼베이스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한다거나 디자인을 수정을 한다거나 코드를 수정을 한다거나 진짜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강한 팀장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티치에서 디자인을 뽑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 모두 강한 구글 AI 스튜디오로 빠르게 앱으로 재구성을 하고 그리고 엔티그래비티에서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고 작동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소셜미디어 컨텐츠 관리 그 사스의 사스 서비스의 랜딩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상으로 포스트플로우라는 이 이름을 지었고, 이 포스트플로우라는 소셜미디어 컨텐츠 플랫폼의 랜딩 페이지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일단은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관리 컨텐츠 관리 사스 웹사이트를 5개를 찾고 성공하는 사스 사이트가 갖춰야 할 섹션 구성이랑 10가지 항목들을 제안을 해달라고 간단히 클로드에게 리서치를 시켰습니다. 우리 서비스는 뭐 예를 들어서 1인 크리에이터나 마케터가 AI 기반 컨텐츠 스케줄링 플랫폼인데 요 5개 채널의 컨텐츠를 한 번에 예약 발행하고 성과를 트래킹하고 또 AI가 최적의 발행 시간과 캡션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작성해주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일단 가상으로 데이터를 넣었고요. 타겟은 누구다 이렇게 했더니 클로드가 웹 검색을 하더니 사이트를 몇 가지를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각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표적인 사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 검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5개를 벤치마킹 했는데 버퍼라는 사이트는 요런 게 특징이다. 어떤 포지션이고 요런 UI가 특징이야. 레이터 요런 게 특징이야. 이렇게 분석을 하더니 그래서 성공하는 사스 랜딩 페이지는 요런 게 있어 라고 저걸 분석한 것과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빨리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히어로 섹션이 있고 소셜 프레프, 그다음에 problem, how it works 요런 구성들이 있어. 그래서 너의 그 랜딩 페이지의 프로토타입은 요런 게 들어가면 좋겠어. 히어로 카피를 명확히 하고 페인 포인트, 그다음 how it works를 시각화하고 요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웹사이트 디자인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제가 시연을 위해서 간단히 리서치를 했지만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사실 리서치 단계가 되게 중요한데 이 웹사이트를 만드는 단계에서도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포스트 플로우만의 차별화 포인트는 글로벌 툴들이 놓친 한국 채널, 네이버 블로그까지 그 5개 채널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AI가 시간도 추천해주고 1인 운영이나 소규모 운영에 최적화하게 된 가격이다. 요게 이제 포지셔닝일 것 같아. 그래서
뭘 도와줄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웹사이트에 제일 먼저 들어가 보이는 게 히어로 문구잖아요. 그러면 이런 차별화 포인트를 봤을 때 히어로 문구는 뭘로 적을까? 적어달라고 했더니 한 3가지를 제안을 해줬어요. 그래서 컨텐츠는 한 번만 만드세요. 발행은 AI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브 문구까지 적어줬고요. 두 번째는 버퍼도 후투슈트도 네이버 블로그는 못 씁니다. 그래서 5개 채널을 관리하는 이런 진짜 스케줄러 이렇게 제안을 해줘서 일단은 첫 번째로 그러면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제가 요 기획한 사이트에 적용하고 싶은 디자인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디자인을 드리블이라는 그 사이트, 저 지금 드리블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스라고 쳤어요. 그랬더니 요 사스 관련해갖고 디자인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디자인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어서 요 보라색이랑 흰색이랑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요 사이트를 한번 재구성하면 좋겠다. 내 사이트에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 해서 요걸 테마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가 요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소스 보기를 하지 않아도 요 사이트 주소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클릭을 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소스 보기를 여기서 소스 보기를 해서 요거를 다 소스 보기가 가능할까 요거를 복사를 해서 클로드한테 주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집어넣는데 클로드한테 주고 이제 나는 스티치에서 웹사이트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에 첨부한 웹사이트 디자인에서 어떤 요소들을 참고하면 좋을지 핵심 내용을 5가지를 정리해줘. 나는 이 사이트를 봤는데 연보라 그라데이션이랑 흰색 배경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포인트 색상도 같은 걸 사용하면 좋겠어. 그 다음에 그 들어가는 대시보드에 들어가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대시보드 모컵이나 기능 속에 들어간 이미지들도 실제 사진보다는 첨부한 웹사이트의 스타일을 참고해서 모컵으로 가상 데이터로 만들어주면 좋겠어. 이렇게 제 원하는 것도 넣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거를 적지 않고 그냥 이 HTML 소스를 주면서 이 코드, 이 스타일을 적용을 해줘 하면 어떤 디자인이 나올지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걸 AI가 다 알아서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적어준 거죠. 여기서 그러면은 내가 기획한 웹사이트에 어울리는 그 5가지 디자인 핵심 내용을 추출해 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여기가 되게 길어졌는데 이제 5가지를 추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배경 색깔은 요거다, 요걸로 하면 되고 대시보드 모컵도 요 테마의 대시보드 모컵이 요런 스타일로 숨겨져 있다가 펼쳐지는 스타일이다. 그 다음에 텍스트도 애니메이션 등장하고 있다. 그 다음 컬러 팔레트는 이렇다. 그래서 5가지 핵심 제가 쓰면 좋을 디자인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줬고요. 그럼 지금까지 기획한 내용이랑 디자인 벤치마킹 한 거랑 요걸 바탕으로 스티치에 입력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롬프트에는 내 서비스의 개요와 그 다음에 섹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다음 위에서 작성한 히어로 문구, 그 다음 기술 스택, 위에서 참고할 요소들을 모두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영어로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어로 작성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티치에 복붙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 랜딩 페이지를 디자인해줘 하면 서비스 기회는 제가 준 내용 그대로 적었고요. 섹션 구성은 위에서 이제 한 대로 벤치마킹 한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목겁이 들어간 히어로가 제일 중요한데 헤드라인 들어가고 대시보드 목겁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섹션 구성을 해주죠. 그다음 히어로 문구는 아까 위에 거 1번으로 고른 거고요. 컬러 시스템도 추출한 거, 그다음에 그 웹사이트에 들어갈 모컵 스타일들은 요런 스타일로 제작을 하면 좋겠다. 라고 벤치마킹한 내용을 정리를 해줬습니다. 디자인 레퍼런스 스타일이라던가 기술 스택이라던가 그 다음에 톤 매너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요. 한국어로 작성을 한다. 요거를 그러면 스티치에 집어넣고 바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퀄리티가 잘 나오는지. 스티치 웹사이트에 왔고요. 여기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웹을 만들 거니까 이 웹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프롬프트를 붙여 넣는데 여기 제 클로드가 작성해준 프롬프트고 여기는 저는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텐다드가 좋은 것 같아서 이거 프레텐다드로 하고 내용 혹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하고 이제 스티치 팀장님한테도 제가 참고로 하는 그 웹사이트 디자인을 주면 좋겠죠. 이 말뿐만 핵심 정리를 한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웹사이트 URL이 있으니까 그 URL도 한번 넣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찍어 놓은 그 웹사이트 사진들도 히어로 섹션부터 그 밑에 3개까지 3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준 내용을 이제 넣고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몇 분 있다가 결과물이 나오는데 여기 옆에 나오는 말이 좀 재밌어요. 그래서 스타일을 탐색한다거나 상상력을 발휘 중이라던가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 이제 몇 분 있다가 완성이 되는데 저도 어떤 결과물이 지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테스트로 미리 해본 결과물을 공유를 드리면 여기 이제 포스트 플러 웹사이트 디자인이라고 제가 미리 만들어 봤는데, 여기도 똑같이 요 소스를 주고 웹사이트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넣었을 때, 요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 웹사이트의 요 배경화면, 요거까지도 벤치마킹을 했죠. 요것도 잘 그렸고, 거의 그대로 제 내용에 맞게 디자인을 적용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수정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연결할 건 연결하고. 이번엔 또 어떤 결과물을 뽑아줄지 이제 곧 마무리된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대시보드 문법은 좀 덜 정확하게 그린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이렇게 자동화 플로우,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네요. 원래 웹사이트와 애니메이션 효과를 제외하고 지금 비슷하게 나왔나요? 고요. 어쨌든 지금 기획한 내용과 그 다음에 벤치마킹 해달라는 디자인 웹사이트 디자인이 잘 적용을 됐는지 봐야 되는데 한 번에 제가 원하는 내용과 디자인이 어느 정도 적용된 것 같죠. 그래서 요걸 이제 수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가상으로 적어줬죠. 그래서 요걸 익스포트를 해볼 텐데요. 그래서 지금 요거 익스포트를 하나 요거 선택을 했고 AI 스튜디오로 보낼게요. 그래서 AI 스튜디오로 빌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로 AI 스튜디오로 넘어오고요. 이 화면 있는 앱을 만들어 달라고 하네요. 자동으로 프롬프트 작성을 해주고 제가 스티치가 만들어준 요게 두 장인가 봐요. 요걸 작게 해서 보면 지금 한 장을 선택했는데 여기 바로 이게 어떤 걸까요? 여기 한 장, 코드까지 같이 넘겨주네. HTML 코드까지 자기가 작성한 HTML을 넘겨줍니다. 그럼 요걸 이제 AI 스튜디오가 바로 앱으로 만들어주겠죠.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스티치가 만들어준 그 HTML 파일을 이렇게 구글 AI 스튜디오 이렇게 파일링을 앱 구조로 만들어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그대로 잘 가져왔나요? 아까는 HTML 파일이었는데 얘가 지금 이걸 소스를 나눠가지고 컴포넌트나 페이지별로 나눈 건데 지금 그렇게 많이 나눈 것 같지는 않은데 파일을 지금 3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아까 만들어진 파일을 그대로 구조화를 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폰트가 안 이쁜 것 같아서 한글 이렇게 한번 여기서도 수정을 바로 해볼게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한글 폰트까지 이렇게 바꿔줬고요. 이제 바꿔줬죠? 그래서 지금 기획한 내용은 저희가 간단히 기획한 내용이고 디자인은 제가 샘플로 준 디자인을 카피를 재구성을 해서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면 될 텐데요. 구글 AI 스튜디오도 디자인 수정은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했던 거대로 저는 원래 이게 처음에가 보라색 그라데이션이고 흰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길 원했는데 지금 약간 다른 것 같아서 그거까지도 여기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도 그러면 바로 요 사이트를 여기 아까 소스 보기가 가능했었죠. 요 소스를 바로 구글 AI 스튜디오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그대로 첨부를 했고요. 보라색
그라데이션이랑 흰색, 보라색 그라데이션은 흰색 이렇게 반복되는 스타일로 구글 AI 스튜디오가 수정을 해줬습니다. 이 파일을 그럼 엔티그래비티에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랑 뭐 데이터 연동이 필요하다면 연동을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조화가 잘 되었고 하나의 HTML 파일을 스티치에서 받았을 뿐인데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 이렇게 구조화를 잘 해주었죠. 그래서 이거를 zip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요거를 압축을 풀고 요 파일을 다운로드 있는 폴더를 그럼 엔티그래비티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지난번에 작업하던 유튜브 대시보드인데 여기서 요 다운로드에 있는 그 폴더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에 아까 다운로드 받은 포스트플로우 폴더를 열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가 생성해준 요 파일들이 있는 거죠. 파일들이 있는데 일단 그럼 엔티그래비티 팀장님한테 요거를 로컬 서버에 한번 띄워달라고 해볼게요. 네, 이제 완료가 됐다고 해서 그러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띄었는지. 네, 아까 전에 이제 폰트도 수정하고 배경도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화면이 잘 띄어졌고요.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면 될 텐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됐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가 그 섹션에 진입할 때 올라오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되었네요. 그렇죠? 네, 이게 처음에 클릭했을 때만 이렇게 뜨는 거라서 이렇게 됐었고요. 섹션에 히어로 부분이죠. 히어로 부분에 대시보드 있잖아. 숫자들이 이렇게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네, 대시보드 숫자들을 조금 더 역동적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맞네요. 움직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섹션 하나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렇게 하고 제가 찾은 요 코드펜에서 찾은 요 스타일대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HTML을 복사를 해서 주고요. 그 다음에 네, 어디죠? 그 다음에 요 CSS도 복사하기 버튼이 없어서 따로 복사를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티그래비티 팀장님한테 아예 지금 수정이 안 되니까 이거 그냥 아이콘 싹 다 삭제하고 그 섹션에 아이콘 다 삭제하고 이 스타일대로 그대로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구현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네, 아까 코드펜 섹션을 참고해서 수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전반적으로 그럼 다시 어울리는지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이 됐고요. 그 스타일대로 구현을 했다고 하고 가만히 있을 때도 저렇게 움직이는 효과가 있네요. 네, 그래서 커서를 갖다 댔을 때 효과가 있고 이렇게 해서 사이트를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획한 내용에 그다음 제가 고른 사이트 DNL을 추출해서 이렇게 사이트를 1시간 정도 안에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내용도 사실은 그래서 기획 내용이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내용도 제가 원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고 사이트의 구조라던가 디자인을 그대로 반영해서 들어간 거죠. 여러분도 원하는 웹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들어 보시고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확장하면은 요 엔티그래비티에서 슈퍼베이스랑 연동을 해서 로그인 기능을 구현한다던가 그다음 기타브와 베셀을 이용해서 배포를 또 라이브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도 감사합니다.